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도시에서 시청 중인지 알려주세요. 계속됩니다. 서울의 지평선에 해가 질 무렵 민호강은 한미그룹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웅장한 회장실로 들어갔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 그의 발걸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는 정장에 어울리는 비단 넥타이를 무심코 만지작거렸다. 비서가 전화로 그의 아버지가 즉시 면담을 요청했다고 알렸고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 톤으로 미루어 평소처럼 그의 행실에 대한 잔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회장실에서 가죽으로 된 웅장한 의자에 앉아있던 종옥항은 전면 유리창을 통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는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번 주 신문 헤드라인은 흥미롭지 않니, 아들아?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여러 타블로이드 신문이 민호의 사생활을 찍은 사진들을 대문짝만하게 게재하고 있었다. 비밀 파티에서 나오는 모습, 다른 여성들과 함께한 모습, 호화 요트 위에서의 모습 등. 아버지, 그냥 선정적인 언론이 신문 팔려는 수작일 뿐이에요. 아버지도 그들 성격을 아시잖아요. 민호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앞에 놓인 안락 의자에 몸을 던졌다. 종호는 마침내 의자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며 실망과 결단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30일,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무슨 뜻이에요, 30일? 민호는 의자에 몸을 일으키며 점차 사라지는 미소를 지었다. 30일 안에 너는 결혼할 것이다. 신부는 내가 이미 선택했다. 종호의 목소리는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 만약 거절한다면 부사장 직위, 회사 지분, 신탁기금 등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민호는 벌떡 일어나며 불신과 분노가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그럴 권한이 없어요. 있고 또 할 것이다. 모든 것은 문서화되어 법적 효력을 갖추었다. 너는 이 회사의 유산을 물려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왔다. 무책임한 행동, 스캔들, 끝없는 파티. 이제 그만둬야 한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호는 이 정보를 소화하려 애썼다. 아버지는 항상 통제욕이 강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한계를 넘어섰다. 그런데 아버지가 선택한 신부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사업가 친구 딸이요? 아니면 아버지가 인정한 사교계 명媛이요? 종호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것이다. 내 조수인 박소진 파크가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 믿어라, 아들아. 이 여자는 너와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다. 제가 거절하면요? 민호는 도전하듯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럼 오늘 당장 사무실을 비워라. 내 경영학과 경제학 학위가 다른 회사에서 직장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민호는 혈관 속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항상 그를 압박하는 법, 권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그를 통제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번에는 그의 개인적인 삶이 걸려 있었다. 왜 지금이죠?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아직 당신을 스스로로부터 구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종호가 대답하며 목소리가 살짝 부드러워졌다. 이 회사는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민호 씨. 이건 유산이자 수천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사회 회의보다 사회면에 더 자주 등장하는 플레이보이가 아닌 강하고 중심 잡힌 리더가 필요합니다. 젊은 임원은 창가로 걸어가 언젠가 자신의 것이 될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가 쌓아온 모든 것, 지위, 라이프 스타일, 이 아버지의 최후 통첩 하나로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내일 오전 10시 카페 달에서요. 종호는 책상 위 서류에 다시 집중하며 말을 이었다. 수진 씨가 모든 것을 준비할 겁니다. 늦지 마세요. 민호는 대답 없이 방을 나섰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숨이 막힌 듯 넥타이를 풀었다. 모르는 여자와 30일 안에 결혼하거나 모든 것을 잃거나 아버진 완전히 미치신 거다. 꽃향기가 도심의 작은 꽃가게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늘은 릴리 꽃다발을 정성스럽게 손질하며 내야 할 청구서들에 대해 생각에 잠겨 있었다. 호스텔 방세는 여기서 일한 덕에 간신히 내고 있었지만 꿈을 이루기엔 아직도 멀었다. 초인종이 울리며 손님이 들어섰다. 하늘이 고개를 들자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은 50대 정도의 우아한 여성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하늘은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여성은 그녀를 잠시 관찰한 후 대답했다. 하늘 김씨 맞죠? 저는 한미그룹의 종호, 강 회장님 비서를 맡고 있는 수진박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고급 명함을 건넸다. 하늘은 당황한 채 명함을 받았다.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었다. 사티아, 네, 제가 맞아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당신을 위한 제안이 있습니다, 김양. 당신과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제안이요. 수지는 카운터 근처 의자에 앉았다. 그 전에 이 기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망설임 끝에 하늘은 제시된 문서를 읽었다. 표준 비밀 유지 조항이었고 앞으로 나눌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몇 분간 검토한 후 그녀는 서명했다. 훌륭해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정리했다. 김양 강 회장님은 당신을 오랫동안 지켜봐 오셨습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과 가족의 역사, 가게가 파산한 후 모든 것을 잃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머무는 쉼터에서 공예 수업을 통해 다른 거주자들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어떻게 그들은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까? 이 모든 것의 목적을 이해할 수 없어요. 몬테네그로 씨에게는 구스타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청년이지만 길을 잃었다고 할까요? 그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굳건한 가치관과 강한 성품을 가진 사람,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하늘이 묻자 예감으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결혼이에요. 수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몬테네그로 씨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당신이 구스타보와 결혼하는 대신 상당한 금액의 돈과 함께 중단했던 경영학 학업을 마칠 수 있는 전액 장학금을 제공받는 거죠. 또한 쉼터도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사회적 프로젝트를 위한 기부금을 받게 될 거예요. 하늘은 손에 들고 있던 화분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중매 결혼이라고요? 21세기에? 기회입니다, 김양. 당신의 인생을 재건하고 쉼터에서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돕는 기회예요. 계약은 완전히 합법적이며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당신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가게 창가로 걸어가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 돈이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낯선 사람과 결혼하다니 왜 저예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당신은 몬테네그로 청년이 배워야 할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겸손, 인내, 연민. 김종호 씨는 당신이 그의 아들에게 필요한 긍정적인 영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늘이 수진을 향해 돌아섰을 때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다. 만약 제가 받아들인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몬테네그로 씨는 당신이 그렇게 말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다. 조건을 말씀해 주세요. 첫째, 모든 것을 문서로 작성해 주세요. 한 푼 한 약속까지 빠짐없이요. 둘째, 돈은 제가 관리할 것이며 완전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약속된 지원이 보호소에 실제로 전달될 것이라는 보장이 필요해요. 아주 합리적인 조건이네요. 수진박이 메모를 하며 동의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결혼은 30일 안에 이루어져야 해요. 하늘 김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30일? 그건 너무 필요한 조건이에요. 수진이 말을 이었다. 내일 10시 카페 달에서 당신의 신랑을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제안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길. 수진이 떠난 후 하늘은 다리를 떨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억만장자의 아들과의 정략 결혼.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며 피어난 꽃들을 바라보니 보호소의 사람들, 좌절된 꿈들, 그 돈이 가져올 가능성들이 떠올랐다. 이건 운명의 장난일까? 아니면 두 번째 기회일까? 강남 한가운데에 위치한 카페, 다른 서울의 엘리트들이 찾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장소였다. 그날 아침 하늘은 약속 시간보다 몇 분 일찍 도착했다. 새일 때 산 간소한 드레스를 입고 있어 어색함을 느꼈다. 메이트르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야외 테라스에 예약된 자리로 그녀를 안내했다. 무릎 위에 놓인 냅킨을 만지작거리며 하늘은 어제 수진이 설명한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새겼다. 그녀는 미리 제공된 도시에 담긴 민호강에 대한 정보를 읽어봤다.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5개 국어에 유창하지만 모델이나 사교계 명사들과의 스캔들로도 유명한 인물이었다. 정각 10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하늘이 고개를 들자 이탈리아 정장을 입은 키가 크고 탄탄한 체구의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민호 강은 잡지 사진에서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다. 아버지가 선택한 신부로군요. 그는 앉지도 않은 채 비판적인 눈빛으로 하늘을 훑었다. 더 세련된 사람을 고를 줄 알았는데 하늘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지만 태도를 유지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한미그룹의 후계자는 더 예의 바른 분일 줄 알았는데요. 서로 실망한 모양이네요. 민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이렇게 직설적인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신중한 동작으로 셔츠 소매를 정돈했다. 확실히 해두죠. 그는 은근히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건 단지 거래일 뿐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협박하고 있고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파는 거죠. 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늘은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걸 잘못 이해하셨는데 전 아무것도 팔지 않아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있어. 당신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다가왔다. 민호는 더블 에스프레소를, 하늘은 일반 카푸치노를 주문했다. 이어지는 침묵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 편리하겠네요, 그렇죠? 잠시 후 그가 말을 이었다. 예, 한마디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하늘은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편리한 게 뭔지 아세요, 강씨? 금수저로 태어나서 모든 특권을 파티와 스캔들로 낭비하는 거죠. 진정 편리한 건 아무리 실수를 해도 아들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망하는 걸 막아주려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민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무관심이라는 가면에 금이 가는 게 느껴졌다. 당신은 나나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모든 걸 잃는 게 뭔지 모르죠. 그녀가 반박했다. 직업을 잃고 집을 잃고 존엄성을 잃어 길거리에서 잠자는 사람들을 보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당신이 하룻밤에 쓰는 돈으로 가족들이 몇 달은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음료가 도착하며 논쟁은 잠시 중단되었다. 하늘은 민호가 완벽하게 통제된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커피에 설탕 3개를 넣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왜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는 초기의 적대감을 일부 누그러뜨린 채 물었다. 개인의 욕구보다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늘은 간단히 대답했다. 제가 사는 숙소는 긴급한 보수가 필요해요. 의료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직업교육이 필요한 사람들, 다시 시작할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계약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제 불편함은 지불해야 할 작은 대가일 뿐이에요. 민호는 그녀를 몇 초 동안 바라보며 마치 처음으로 진짜로 보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두렵지 않아요? 낯선 사람과 결혼하는 게? 저는 많은 게 두려워요, 강씨.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확신이 더 커요. 그들 사이에 다른 종류의 침묵이 내려앉았다. 더 이상 적대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해하게 된 침묵이었다. 민호라고 불러요. 갑자기 그가 말했다. 30일 뒤면 결혼할 사이인데 이제는 이름으로 불러도 될 것 같아요. 하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민호 씨, 이 상황이 우리 둘 다 특별히 기쁜 일은 아니라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해보는 게 어때요? 그는 생각에 잠긴 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언론을 설득할 그럴듯한 스토리가 필요할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과 갑자기 결혼했다고 나설 순 없으니까. 글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늘이 동의했다. 언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어요. 당신의 평소 언론 태도가 숙소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둘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충분한 편견을 겪고 있어요.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입가에 비웃음이 맴돌았다. 넌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아니요.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다.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겉모습만으로 살아가는 삶은 외로울 거예요. 카페에서 만난 후 첫 주는 바쁜 일정으로 휘몰아쳤다. 수지는 개과천선한 플레이보이와 소박한 꽃집 주인의 뜻밖의 로맨스라는 이야기를 점차 구축하기 위해 커플의 공식 일정을 꼼꼼히 준비했다. 그날 오후 하늘과 민호는
또 다른 자선 행사에 참석 중이었다. 이번에는 현대미술전시회로 수익금은 사회복지 사업에 기부될 예정이었다. 하늘은 수진이 빌려준 드레스를 입고 정교한 연극 속 배우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더 자연스럽게 웃어 민호가 사진을 찍는 동안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이를 악물고 웃는 것 같아. 양심에 찔려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녀도 같은 톤으로 대답했다. 이 행사에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이 돈이면 우리가 몇 달 동안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죠. 알아요. 그가 눈을 굴리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런 행사는 돈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기부를 이끌어내고 당신의 사업 같은 곳에 도움을 주죠. 하늘은 그를 바라보며 그의 사회 사업에 대한 이해에 놀랐다. 이렇게 이해를 보이는 건 처음이었다. 사진 촬영 후 그들은 갤러리 한 구석에서 잠시 사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하늘은 추상적인 그림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붓질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민호가 샴페인 2잔을 들고 다가왔다.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아서 그가 한 잔을 건넸다. 그리고 이야기도 좀 해야겠어요. 무슨 이야기요? 그녀는 음료를 받으며 물었다. 결혼 후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요. 우리가 이렇게 냉전 상태로 계속할 순 없잖아요. 하늘은 한숨을 쉬며 다른 손님들로부터 조금 멀어졌다. 그래요. 하지만 아직도 당신을 믿기 어렵다는 건 고백해야겠어요. 잡지에 나온 이야기들 때문이에요. 그의 목소리에 방어적인 어조가 묻어났다. 아니요. 그녀의 대답에 그는 다시 한번 놀랐다. 당신의 냉소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진심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게 그저 큰 게임인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민호는 잠시 침묵하며 샴페인, 거품을 바라보았다. 그게 더 쉬운 방법일지도 몰라요. 마침내 고백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자라면 진정한 감정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이 된다는 걸 배우게 되죠. 하늘은 그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꼈다. 무책임한 플레이보이의 가면 뒤에는 그녀가 이제야 희미하게 보기 시작한 복잡한 층위들이 존재했다. 산책 한번 할까요? 그녀가 갑자기 제안했다. 가식적인 미소와 피상적인 대화에 지쳤어요. 놀랍게도 민호는 즉시 동의했다. 그들은 뒤문으로 갤러리를 빠져나와 기자들을 피했다. 몇 블록을 걸어 드문드문 사람이 있는 작은 광장에 도착했다. 재밌는 사실 알아요? 민호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아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파파라치에게 쫓기지 않고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견디죠? 하늘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다. 모든 발걸음이 기록되고 모든 실수가 드러나는 삶을 익숙해져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어조는 그렇지 않음을 암시했다. 하지만 가끔은 당신처럼 마스크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우리 모두 마스크를 써요, 민호 씨.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다른 건 그 마스크를 쓰는 이유죠. 이어진 침묵은 평소 그들 사이에 감돌던 긴장감과 달리 편안했다. 지평선 너머로는 해가 지며 하늘을 오렌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진짜로 이 계약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그가 갑자기 물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그 모든 말 빼고 진짜 이유요. 하늘은 깊게 숨을 쉬며 질문을 곰곰이 생각했다. 가업을 잃었을 때 더 큰 대의를 위해 자존심을 삼켜야 할 때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아마 혼자 싸우는데 지쳤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민호는 특히 복잡한 퍼즐을 풀려는 듯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생각보다 다르네요. 그는 마침내 인정했다. 어떻게요? 아버지가 돈으로 조종하는 사람들 중 하나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신경 쓰는군요. 보호소 사람들도 변화를 만드는 것도 참 새롭고 활기차네요. 하늘은 예상치 못한 칭찬에 살짝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당신은 보이는 것보다 덜 피상적이네요. 그녀가 답했다. 아무것도 신경 안 쓰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을 때는요. 민호의 얼굴에 진실한 미소가 번졌다. 하늘이 본 첫 미소였다.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지도 아마도요. 그녀도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서로에 대해 배울 것이 많아요. 하늘 김은 꽃집에서 저녁 마지막 부케를 정리하던 중 문초리 소리를 들었다.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중년의 지친 얼굴에 낡은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서 있는 모습에 놀랐다. 하늘 김양? 그가 불안한 듯 어깨 너머를 돌아보며 물었다.
저는 태양이라고 합니다. 다우건설의 전 컨설턴트였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긴박한 목소리에 하늘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문 닫을 시간이지만 커피 한잔 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며 대답했다. 할 말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10년 전 저는 인수대상 소기업을 분석하던 중 당신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하늘의 심장이 뛰었다. 제 아버지? 우리 가족을 아셨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태양은 지친 얼굴을 손으로 문질렀다. 신문에서 당신이 민호강과 약혼했다는 소식을 봤어요. 진실을 모른 채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누런 봉투를 꺼내 하늘에게 건넸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문서, 이메일, 계약서. 당신 아버지 가게의 파산은 사고나 경영 실패가 아니었어요. 한미그룹이 계획한 작전이었죠. 하늘은 혈관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문서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소기업을 파산으로 몰아넣기 위한 복잡한 전략이 적힌 수십 장의 문서들이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녀는 목이 메인 채 속삭였다. 왜 이런 짓을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태양이 설명했다. 도시 특정 지역을 평가절하한 뒤 싼 값에 사들이기 위한 거죠. 당신 아버지는 여러 번 제안을 거절하셨고 결국 그들은 다른 방법을 쓴 거예요. 하늘은 계속 문서를 읽었다. 각 페이지마다 가짜 계약서, 페이퍼 컴퍼니, 지역 상인들의 명성을 훼손하기 위한 전략 등이 드러났다. 아버지는 끝까지 싸웠지만 처음부터 조작된 전쟁이었다. 왜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태양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더는 이 짐을 지고 있을 수 없어서요. 그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가족의 일원이 되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태양이 떠난 후 하늘은 꽃집 문을 잠그고 택시를 불렀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정보들로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았다. 민호를 즉시 마주해야 했다. 민호가 사는 고급 아파트의 경비원은 그녀를 공식 행사에서 여러 번 받기에 아무 질문 없이 올라가도록 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늘 기문 깊게 숨을 여러 번 들이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민호 강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잠옷 바지와 티셔츠만 입은 채로 졸린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곧 걱정으로 바뀌었다. 하늘 거의 밤 11시인데 무슨 일 있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봉투 내용물을 거실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이거 설명해줘. 민호는 몇 장의 서류를 집어들었고 읽으면서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걸 어디서 구한 거야? 이모, 이게 사실이야. 그녀는 억눌린 감정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 아버지, 너희 회사가 일부러 우리 가족 사업을 망쳤다는 거야? 아자 하늘, 나는...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분명히 동요한 모습이었다.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는 게 말이 돼. 너 회사 부사장이잖아. 명목상의 직책일 뿐이야. 너도 알잖아. 그는 변명하며 계속 서류를 훑어보았다. 아버지는 항상 중요한 운영사항은 내게 알리지 않으려고 했어. 하늘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음을 느꼈다. 몇 년 동안 아빠를 원망했어. 더 조심하지 못한 거랑 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거랑. 그런데 이제 와서 알게 되니 전부 속임수였어. 민호는 그녀 옆에 앉아 여전히 서류를 살펴보았다. 여기 더 많은 게 있어. 그는 중얼거렸다. 훨씬 더. 여러 회사와 토지를 연계한 복잡한 계획이야. 하늘, 우리가 제대로 조사해야 해. 그녀는 그의 반응에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라고? 그래, 우리.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내가 이 일의 공범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아니야. 그리고 그걸 증명할 거고. 다음 몇 시간 동안 그들은 각 서류를 정리하고 분석했다. 민호는 놀랍도록 체계적인 모습을 보이며 회사들과 거래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이걸 봐. 그는 특정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서명들, 이 날짜들 전부 치밀하게 계획된 거야. 네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야. 수십 명의 소상공인들이 희생되었어요. 하늘 클라라, 은 약혼자가 끊임없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집중하고 결연하며 진실을 알고 분노하는 모습. 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구스타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오를지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척하며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낸 것 같아.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 덕분에 체면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하늘과 민호는 서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빈 커피잔과 흩어진 메모들이 밤샘 작업을 증명했죠. 해가 뜨며 창문으로 빛이 새우며들 때 민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심이 가득했어요. 저 아버지와 얘기해야 해요. 그는 자세를 바로 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하늘은 그가 옷을 갈아입으러 침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될 남자에게서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무책임한 플레이보이에서 목적과 원칙을 가진 사람으로 변한 거죠. 나도 함께 갈게요. 민호가 단정한 회색 수트를 입고 돌아왔을 때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데. 난 당연히 함께 있어야 해요. 하늘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어조로 답했습니다. 결국 피해를 입은 건 내 가족이었잖아요. 한미그룹으로 향하는 길은 긴장감 넘치는 침묵 속에 이어졌습니다. 리셉션에서 리카르도 종호캉의 비서가 그들을 막으며 회의 중이라고 했지만 민호는 뚫고 들어갔고 하늘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리카르도는 두 임원과 회의 중이었을 때 아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얘기해야 해요. 민호의 목소리에서 뭔가 느낀 리카르도는 즉시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호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리카르도는 무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실이에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가족의 삶을 파괴한 것, 그 중에는 아버지가 내 아내로 선택한 여자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요. 리카르도는 몇 장의 종이를 훑어보며 놀라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양리, 이 드디어 입을 열었나 보군. 그럼 부인할 생각도 없어요. 하늘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정확히 뭘 부인하라는 거지? 리카르도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 회사를 확장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 더 크고 강한 것을 만들기 위해 비효율적인 경쟁자를 제거한 것. 비효율적인 경쟁자라고? 민호가 폭발했다. 그들은 가족들이었어요. 아버지, 평생을 일하며 뭔가를 이루어온 사람들이라고요. 이제 더 좋은 걸 얻게 될 거다. 종호는 차분하게 답했다. 하늘을 예로 들자면 그녀의 가게가 망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토록 존경하는 강인한 성품을 기를 수도 없었을 거야. 내 아들을 이끌기에 완벽한 사람이 되지도 못했겠지. 하늘은 속이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당신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한 짓 때문에 저를 선택한 거예요? 난 비극을 승리로 바꿀 기회를 봤을 뿐이다. 종호는 마치 평범한 사업 전략을 논하는 듯한 태도로 설명했다. 네 아버지는 고집이 세서 우리가 제시한 모든 공정한 제안을 거절했어. 이후에 벌어진 일은 그 선택의 당연한 결과다. 선택이라고요? 하늘이 한 발짝 다가섰다. 무슨 선택이요? 불공정한 가격에 팔거나 당신의 조작으로 파산하는 것 사이의 선택이라고요? 아버지. 민호가 실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저를 보상 계획의 도구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종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나? 내가 한 모든 것은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말이다. 그리고 너 하늘 그 중심에 있을 거야요? 아니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조작 게임에 말이 되지 않을 거라고요. 모든 걸 잃어도 상관없다는 말이냐? 종호가 돌아서며 물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요. 민호가 대답했다. 하늘이 제게 돈과 권력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깨우쳐줬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의 계획은 성공했어요. 그녀는 정말 저를 바꿔놓고 있죠. 단지 아버지가 원한 방식은 아니지만요. 하늘은 부자 사이의 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슬픔, 실망, 모든 것이 가슴속에서 뒤섞였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녀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언론이 이 모든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명한 선택은 아닐 거다. 종호가 경고했다.
결과를 생각해봐라. 수백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사회 사업들이 취소되겠지. 네가 아끼는 그 쉼터의 리모델링도 포함해서 말이다. 협박이에요. 아버지, 진심이에요. 민호는 웃음 없이 비웃었다. 정말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아버지의 행동이 사람들의 삶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시는 거죠? 무거운 침묵이 방을 뒤덮었다. 강종호는 처음으로 약간 불편해하는 듯 보였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지? 그가 마침내 물었다. 정의입니다. 하늘은 즉각 대답했다. 피해를 입은 모든 가족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 회사의 운영 방식에 대한 진정한 변화. 내가 거절하면 그럼 제가 직접 모든 서류를 언론에 넘기겠습니다. 민호가 선언했다. 제 미래까지 무너뜨려야 한다 해도. 종호는 아들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마치 처음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너 정말 변했구나. 그분 덕분이에요. 민호는 하늘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에게도 불구하고. 종호와의 대립 사흘 뒤 하늘이 꽃집에 도착하자 문에 붙어있는 철거 통지서가 눈에 들어왔다. 서류를 읽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미그룹이 새로운 상업단지 건설을 위해 전체 블록을 매입한 것이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늘이 전화를 하자 민호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아직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수작이죠. 이 꽃집이 제 전부예요. 하늘이 진열창 너머로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모든 꽃들, 이 아름다운 작품들, 여기에 오는 모든 고객은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마저 잃을 순 없어요. 잃지 않을 거예요.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1시간 후 아버지 사무실에서 만납시다. 우리도 이제는 게임을 할 줄 안다는 걸 보여줄 때가 됐어요. 하늘은 결연한 표정으로 한미그룹 사무실에 도착했다. 로베르토가 건네준 모든 서류가 든 서류 가방을 꼭 쥔 채 안내 데스크에서 수진이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미금 김양. 비서가 말을 시작했다. 어쩌면 우리가 아뇨. 하늘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지만 이 문제는 지금 해결해야 해요. 엘리베이터에서 민호를 만났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확고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준비됐어? 항상 그렇죠. 하늘은 자신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확신에 스스로 놀라며 대답했다. 종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가 철거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며 전화 중이었다. 그들을 보자 기다리라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하늘은 앞으로 나아가 전화를 끊는 버튼을 눌렀다. 김양. 종호가 가식적인 친절함을 담아 말했다. 그건 정말 무례한 행동이었소. 원남은 유일한 일을 파괴하려는 시도만큼은 아니에요. 그녀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반박했다. 하지만 오늘은 협상하러 온 게 아니에요. 민호가 다가왔고 그의 존재는 지지에 힘을 전했다. 아버지,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꽃집 철거를 즉시 취소하고 아버지의 계획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가족들에게 보상 프로그램을 시작하시거나 이 서류들을 오늘 당장 검찰에 넘기는 거예요. 종호는 웃었지만 웃음이라기보다는 비웃음에 가까웠다. 너희들이 정말 이 회사의 법적 권력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하늘이 차분하게 답했다. 하지만 주주들이 아버지의 개인적인 결정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된다면 아주 관심을 가질 거예요. 스캔들은 치명적이 될 거예요. 종호의 얼굴에서 근육이 떨렸다. 그들이 진정으로 그의 동요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도대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야? 긴 침묵 끝에 그가 물었다. 첫째로 민호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아버지의 회장직 사임이에요.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해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종호가 항의했다. 너는 경험이 부족해서 맡을 수가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민호가 말을 끊었다. 몇 년 동안 관찰하고 배웠어요. 아버지가 제가 파티만 즐긴다고 생각했을 때도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제게는 아버지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바로 청렴함이에요. 하늘은 부자 간의 대화를 감탄과 걱정이 섞인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민호는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울 정도로 변했고 그동안 플레이보이 이미지 뒤에 숨겨져 있던 강한 성품을 드러내고 있었다. 둘째로 그녀가 말을 이었다. 피해를 입은 모든 가족들을 위한 보상 기금이에요. 단순히 돈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실제 기회를 원해요. 셋째로 민호가 덧붙였다. 회사의 운영 방식 전반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제 더는 조작이나 이익을 위해 삶을 파괴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진정으로 변화를 만들 거예요. 종호는 천천히 일어나 도시 정형이 보이는 창가로 걸어갔다. 긴 시간 동안 그는 조용히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정말 네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느냐? 마침내 그는 아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혼자서는 아니에요. 민호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하지만 제 옆에 올바른 사람들이 있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늘은 그의 시선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처음 그들을 묶었던 차가운 협약은 이제 없었다. 그들 사이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그럼 꽃집은 어떻게 되나요? 그녀가 초점을 돌리며 물었다. 종호는 한숨을 쉬며 갑자기 나이 들어 보이고 지친 모습이 되었다. 그 계획은 취소된 걸로 생각해라. 하지만 보상기금 논의에는 내가 참여하겠다. 어쩌면 몇 가지 잘못을 바로잡을 때가 온 것 같다. 모든 실수예요. 민호가 고쳤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거예요. 그들이 방을 나설 때 하늘은 민호의 팔을 잡았다. 정말로 그래도 괜찮아요? 아버지께서 일구신 모든 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만의 것을요.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결의와 진심을 바라보며 하늘은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정략 결혼이 전혀 다른 훨씬 더 소중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해가 뜨기 전 하늘이 그날 아침 숙소에 도착했다. 한 주 동안의 치열한 회의와 계획을 거친 그녀는 주민들과 소식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식당에서 그녀는 수년 동안 최소한의 재료로 수십 명을 먹여 살린 자원봉사 요리사 할머니 박을 만났다. 오늘 일찍 왔네, 얘야. 할머니는 커다란 죽솥을 저으며 말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할머니 박. 하늘은 미소를 지으며 그릇을 나누어 주며 말했다. 큰 소식이에요. 점차 주민들이 아침 식사를 위해 모여들었다. 하늘은 그곳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중병으로 모든 것을 잃은 전직 교사 김씨, 새 아이를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싱글맘 유나, 자신만의 사업을 꿈꾸는 젊은 장인 지성, 모두가 모이자 하늘은 의자 위에 올라 말했다. 여러분, 제가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오늘부터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녀는 보상기금, 제공될 직업교육 프로그램, 숙소를 사회발전센터로 탈바꿈시킬 개조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다. 희망.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익숙한 목소리가 문에서 들려왔다. 민호가 서류 더미를 들고 들어왔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숙소의 단골이 되어 각 주민들의 이야기와 꿈을 듣고 있었다. 한미그룹이 첫 직장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그가 계속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첫 참가자예요. 완전한 교육, 공정한 급여, 진정한 성장 기회가 제공될 거예요. 싱글맘 유나가 떨리는 손을 들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은 어쩌죠?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는데요. 그래서 숙소에 어린이집이 생길 거예요. 하늘이 대답했다. 그리고 더 큰 아이들을 위한 종일제 학교도요. 흥분된 속삭임이 공간을 채웠다. 김 씨는 눈물을 머금고 민호에게 다가갔다. 젊은이 왜 이 모든 걸 하시는 거요? 민호는 대답하기 전 하늘을 바라보았다. 성공은 당신이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로 측정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에요. 아침은 계획과 꿈을 나누는 가운데 흘러갔다. 하늘은 민호가 주민들과 소통하며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제안을 듣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카페에서 만났던 오만한 플레이보이에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가 호스텔 작은 정원에서 단둘이 있을 때 말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늘은 미소 지으며 꽃집에서 가져온 난초 묘목을 정리했습니다. 당신 안에는 항상 그런 잠재력이 있었어요. 그걸 발견할 계기만 필요했을 뿐이죠. 그 계기는 바로 당신이에요.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아버지는 통제와 조종으로 저를 바꾸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저를 변화시킨 건 당신의 강인함과 진정성이었죠. 한 무리의 아이들이 정원을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공기를 전염성 있는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만큼 이뤄내다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하늘이 공사 준비를 하기 위해 도착하기 시작한 작업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를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범이 되도록 바꿀 거예요. 아버님은 협조하시나요?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책임감을 갖는 모습을 보니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어제는 보상 기금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가지고 찾아오셨죠.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이 꽃집에 나타나 어처구니 없는 정략 결혼 제안을 했을 때 이렇게 동반자뿐만 아니라 더 큰 대의를 찾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식은 아직 2주 뒤로 예정되어 있죠. 그녀가 무심결에 말했습니다. 아직도 진행하실 생각이에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손가락을 맞섰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요. 하지만 아버지의 최후 통첩 때문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 때문도 아니에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진실을 찾았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파란 날개를 가진 나비가 하늘이 심은 난초 위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그 모습은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변화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조종이 결국은 옳은 결과를 낳은 것 같아요. 물론 원하시던 방식대로는 아니지만요. 인생이 웃기죠, 안 그래요? 민호가 생각에 잠긴 채 말했습니다. 가끔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어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더 많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주민들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활기찬 목소리가 희망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늘과 민호는 정원에 앉아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의존하는 전체 커뮤니티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미그룹 본사는 지휘권 이전 준비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가 재편성 과정에서 고문 역할을 하는 동안 임시로 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영 변화 소식은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지만 젊은 강 회장이 주주회의에서 보인 확고한 태도는 점차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약혼자의 변화를 자랑스럽고 감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그와 함께 이사회에 참석해 회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호가 시작했고 그의 태도에서 예전의 오만함과는 다른 자신감이 배어나왔다. 오늘은 단순한 이익과 확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회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을지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임원들은 회의실에서 스캡티컬한 눈빛을 교환하며 그가 보호소에서 진행한 파일럿 프로젝트의 수치를 설명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화면에 브랜드 이미지, 개선 효과와 세제 혜택에 대한 예상치가 나타나자 서서히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야심찬 프로젝트군요. 가장 연륜이 많은 이사 중 한 명이 말했다. 하지만 이게 회사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을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죠? 하늘이 일어서며 수진이 도와준 블레이저를 살짝 정돈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몇 가지 서류를 나누어 주며 시작했다. 저희 제안의 재정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그녀는 사회적 책임과 수익성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 통계, 예측치를 제시했다. 보호소 주민들과의 경험과 경영학 지식이 결합된 그녀의 주장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했다. 인상적이군. 구석에서 지켜보던 종호가 중얼거렸다. 그가 하늘의 어떤 행동에 대해 승인을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를 걸어가던 중 민호는 하늘의 손을 잡았다. 정말 대단했어. 아버지마저 내가 왜 너에게 빠졌는지 이해하셨을 거야. 하늘이 멈춰 서며 놀랐다. 그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랑에 대해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민호 씨, 뭐라고 말할 필요 없어. 그는 미소 지었다. 그냥 알았으면 해. 어떻게 시작되었든 이제는 진심이 되었다는 걸. 하늘이 대답하기 전에 수진이 급히 나타났다. 방해해서 미안한데 문제가 생겼어. 언론에서 구조조정 소식을 알아채고 동기를 추측하고 있대. 공식 입장이 필요해.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내일 기자회견을 준비해. 이제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세상에 알릴 때야매 정말로요. 하늘이 물었다.
모든 게 바뀌게 될 텐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해. 그는 단호하게 답했다. 비밀과 조작은 이제 그만. 윤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날 밤 긴 준비 작업 끝에 하늘은 꽃집으로 돌아왔다. 예전에는 단순한 직장이었던 이곳은 이제 저항과 재탄생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꽃들 사이에서 그녀는 삶의 모든 변화에 대해 명확히 생각할 수 있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수진의 목소리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 조언자는 오래된 상자를 하나 들고 있었다. 그건 뭐예요? 하늘이 호기심에 물었다. 종호 씨가 전해달라고 했어. 수진이 카운터에 상자를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당신 아버지 가게의 오래된 문서들이야. 그가 가졌던 프로젝트들, 이루지 못한 꿈들. 떨리는 손으로 하나을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건축도면, 확장 제안서, 아버지가 가족들에게만 공유했던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당신 아버지는 비전을 가진 분이었어요. 수지는 부드럽게 설명했다. 종호가 이 모든 것을 보관하고 있었죠. 그가 그 영역을 인수한 후부터요. 그는 항상 이 무게를 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은 문서들을 살펴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강렬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지속 가능한 꽃가게,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어 하셨죠. 그녀는 아버지의 필체를 알아보며 속삭였다. 각 매장마다 커뮤니티 정원을 갖추고 이제 당신이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수진이 미소 지었다. 한미그룹의 자원과 당신의 사회적 비전이 만나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상상해 보세요. 하늘은 자리에 앉아 가능성에 압도당했다. 아버지는 항상 꽃이 공간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녀는 그 말을 대규모로 증명할 기회를 얻었다. 수진 씨, 조언자가 이미 문 앞에 있을 때 그녀가 불렀다. 고마워요. 모든 것에 대해 그 첫 만남을 찾아주신 것까지. 저는 그냥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수지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결과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다시 혼자가 된 하늘은 문서들을 카운터에 펼치기 시작했고 각각의 발견마다 심장이 뛰었다. 도면과 메모 사이에서 그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새로 개점한 매장 앞에서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사진 뒤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꿈은 유통기한이 없단다. 정말 그렇죠, 아버지.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꿈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미그룹의 회의실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민호, 하늘 그리고 종호가 함께 입장하면서 소라는 잦아들었다. 이들의 가족적 화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연 것은 우리 회사의 중대한 변화를 발표하기 위함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경영 방식을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철학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늘은 그가 새로운 사회적 프로젝트들, 과거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들을 위한 보상 프로그램, 그리고 기업 가치의 완전한 재구조화를 발표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호가 계속했다. 우리의 첫 번째 대형 계획인 블라썸 호프 네트워크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스크린의 이미지가 비추자 회의실 안에 호기심 어린 속삭임이 퍼졌다. 하늘은 아버지의 프로젝트들을 알아보았고 그것들은 이제 현대적으로 개조되어 있었다. 이 지속 가능한 꽃가게 네트워크는 하늘이 말을 이었다. 단순한 사업을 넘어설 것입니다. 각 매장에는 커뮤니티 정원이 조성되고 취약계층을 위한 원예 및 조경 교육이 제공되며 사회발전센터로 기능할 것입니다. 그녀가 환경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결합한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동안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마침내 목적을 찾은 사람의 열정이 담겨 있었다. 첫 번째 매장은 민호가 발표했다. 김양의 현재 꽃가게 자리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확장되고 리모델링 되지만 원래의 본질은 유지될 것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쏟아졌다. 다가오는 결혼식에 대해, 회사 경영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이토록 급진적인 변혁 뒤에 숨은 동기에 대해. 내 아들아 조영호는 마이크를 잡으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재무보고서의 숫자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측정된다는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어.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이 흩어지는 동안 수진 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첫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에요. 발표만으로 회사 주가가 이미 3% 상승했어요. 보셨죠? 아버지? 민호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조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너희 둘이 나를 놀라게 했어. 나는 통의 변화를 강요하려 했지만 너희는 사랑과 이해로 훨씬 더 큰 것을 이뤄냈어. 하늘 김은 눈가가 젖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사업가인 그가 진정한 약함을 보이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강 회장님, 그녀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녀는 서류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녀의 아버지와 조영호가 공사 현장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오래된 문서가 담긴 상자를 가져왔어요. 보아하니 두 분은 예전의 친구 사이였나 봐요. 조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랬지, 그는 고백했습니다. 권력과 야망이 나를 눈멀게 하기 전에 네 아버지는 진실한 사람이었어, 하늘아. 그는 너를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그의 뜻을 기릴 수 있어요.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수진이 조금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새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회의를 위해 쉼터 관계자들이 방금 도착했어요. 하늘과 민호는 인사를 나누고 조영호는 여전히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호는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미있는 게 뭔지 알아? 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략 결혼을 통해 책임과 권력에 대해 가르치려 하셨는데 결국은 사랑과 목적에 대해 의도치 않게 가르쳐 주셨어. 하늘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때로는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 통제를 놓아야 할 때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그는 말을 이어 부드럽게 그녀를 끌어당겨 키스하며 그 길을 보여줄 올바른 사람을 만나야 하기도 해. 하루는 회의와 계획 속에 계속되었습니다. 한미그룹은 완전한 변혁의 과정에 있었고 그 경영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쉼터 팀과 새로운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하늘은 며칠 후면 자신의 남편이 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첫 만남에서의 오만한 플레이보이가 아니었고 그녀도 더 이상 터무니없는 제안에 겁먹은 꽃집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장했고 사업적 거래를 공유된 가치와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동반자 관계로 바꾸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민호가 그녀의 멍한 표정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삶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지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 도전으로 위장해 오는 것에 대해 생각 중이야. 밖에서는 해가 지며 도시를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한 시대의 끝이자 훨씬 더 희망찬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꽃과 희망, 새로운 시작의 시대. 서울에서 가장 독점적인 웨딩홀은 결혼 준비로 분주했다. 수진 박은 디자이너 팀을 지휘하는 동안 하늘 김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어시스턴트는 화려한 축하 행사를 고집하며 한미그룹의 새 회장의 결혼이 단순한 행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얀 팔레놉시스, 난초는 어때요? 수진이 정성스럽게 만든 꽃 장식을 보여주며 물었다. 아름다워요, 하늘이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 지역 공동체 정원의 꽃을 사용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메모를 했다. 당신은 정말 이 가족의 생각 방식을 바꿔놓았어요. 알고 있었나요? 하늘이 대답하기 전에 할머니 박과 숙소 주민들이 수제 간식 샘플을 들고 홀에 들어왔다. 직업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들은 식품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내 딸, 할머니 박이 하늘을 껴안으며 외쳤다. 맛보실 수 있게 몇 가지 옵션을 가져왔어요. 특별한 레시피로 정성스럽게 준비했답니다. 하늘은 각 음식을 맛보며 사랑으로 만든 음식만이 가진 맛에 감동했다. 다 완벽해요, 할머니. 박, 웨딩 뷔페를 맡아주셨으면 해요. 하지만 너무 고급스러운 행사인데 요리사 중 한 명이 말을 더듬었다. 정말로요? 물론이죠. 문간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답했다. 민호강이 다가와 간식 하나를 맛보았다. 진정한 사치는 허영이 아닌 진정성에 있어요.
우리 가족이 배워야 할 교훈이죠. 수지는 미소를 지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화려한 파티만을 좋아하던 젊은이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옹호하고 있었다. 아, 깜빡할 뻔했네요. 민호가 재킷 안에서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의 옛 사무실에서 문서를 더 찾았어요. 하늘 씨가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신문 기사가 들어있었다. 그중 하나에는 하늘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 기업가 정신상을 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기사 제목은 젊은 꽃 장수가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로 시장을 혁신하다였다. 당신 아버지는 성우자셨군요.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속 가능한 실천을 유행보다 훨씬 먼저 시도하셨죠. 이제 왜 아버지가 이 자료들을 보관했는지 이해가 돼요. 존경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이었겠죠. 하늘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자랑스러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아버지는 항상 꽃이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회적 프로젝트에 힘쓰시고 예상치 못한 곳에 아름다움을 전하시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의 꿈을 더 큰 형태로 이루고 있어요. 수진박이 말했다. 오후는 음식 시식, 장식 선택, 계획 세우기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들이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개인적이면서도 사업적인 완전한 변화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해가 질 무렵 하늘 김과 민호강은 홀에서 빠져나와 정원으로 향했다. 그들은 나무 벤치에 앉아 하늘에 오렌지빛이 물드는 것을 바라보았다. 긴장되니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결혼식 때문에? 아니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재밌네요. 당신 아버지가 30일이라는 기한을 정했을 때는 악몽 같았는데 지금 보니 모든 것이 우리 편이 되어준 것 같아요.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 민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정략 결혼을 통해 책임과 권력에 대해 가르치려 했어요. 결국 당신을 통해 사랑과 목적에 대해 배우게 됐지만 홀에서는 할머니 박과 그녀의 팀의 활기찬 목소리와 수진 박의 정확한 지시가 어우러져 들려왔다. 그들의 관계가 일으킨 세계의 융합을 완벽하게 상징하는 독특한 교향곡이었다. 블러썸 희망 네트워크의 첫 번째 지점 이름은 뭐로 할까요? 하늘이 갑자기 물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마치 이미 생각해 둔 것처럼 말했다. 김가든은 어때요? 당신 아버지와 그가 심은 모든 꿈을 기리며 하늘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건설하는 완벽한 방법이었다. 내일부터 꽃가게 리모델링이 시작돼. 그가 계속했다. 건축가가 이미 당신 아버지의 원래 아이디어를 현대적인 필요에 맞춰 설계에 반영했어. 게스트하우스는요? 공사가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야. 직업교육센터는 거의 완성됐어. 곧 다양한 분야의 직업 훈련을 제공할 수 있을 거야. 하늘은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깊은 평화를 느꼈다. 어처구니 없는 정략 결혼 제안이 이렇게 많은 선을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 하늘아,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당신이 가르쳐준 사랑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평생 노력할 거야. 그리고 저는 그녀가 대답했다. 이 사랑의 변화하는 힘을 항상 믿을 거예요. 홀 안에서 수진박은 창문 너머로 커플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두 영혼을 하나로 이으려는 그녀의 임무는 단순한 사업적 합의를 넘어 훨씬 큰 결과를 낳았다. 진정한 가치, 목적, 그리고 사랑의 혁명을 창조한 것이다. 결혼식 당일 아침, 서울의 전형적인 가랑비가 내렸다. 꽃가게에서 하늘은 결혼식 장식을 위한 특별한 꽃꽂이에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다. 각 꽃은 게스트하우스 주민들이 사랑으로 키운 커뮤니티 정원에서 신중하게 골라온 것이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캐수진이 가게에 들어서며 외쳤다. 그녀는 무거워 보이는 오래된 상자를 들고 있었다. 특별한 걸 가져왔어. 상자 안에는 하늘이의 어머니의 웨딩드레스가 정성스레 보존되어 있었다. 어떻게 이걸 찾으신 거예요? 종호 씨 덕분이에요. 수진이 미소 지었다. 그분이 회사 창고에서 당신 가족의 유품들과 함께 발견하셨어요. 그 후로 모두 보관해 두셨던 거죠. 아시다시피. 하늘이는 떨리는 손으로 드레스를 받아들었다.
세월이 묻은 희미하게 누래진 섬세한 천은 그녀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결혼식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했다. 하나 더 있어요. 수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며 말을 이었다. 민호 씨는 모르지만 종호 씨가 오늘 아침 내내 등기소에서 회사 지분 일부를 당신 이름으로 넘기는 서류에 서명하셨어요. 이제 당신은 공식적으로 한미그룹의 주요 주주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왜요? 당신이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임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문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대답했다. 종호강이 서 있었다. 위험 있으면서도 연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민호뿐만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모든 유산을 위해서 말이죠. 하늘이는 자신의 가족에게 많은 아픔을 준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종호가 답했다. 그저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이 회사를 진정으로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기만 하세요. 다음 몇 시간은 준비로 바쁘게 흘러갔다. 어머니의 드레스는 약간의 수선 후 완벽하게 맞았다. 김 원장의 단독 모였던 유나는 재능 개발 프로그램으로 재봉 기술을 배워 완벽하게 수선 작업을 해냈다. 결혼식은 개조된 숙소와 연결된 새 커뮤니티 센터의 윈터 가든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유리 지붕과 푸른 벽으로 둘러싸인 이 공간은 한미그룹의 고급스러움과 새롭게 지향하는 사회적 목적이 완벽하게 조화된 곳이었다. 하늘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눈앞의 광경에 감동받았다. 통로 한쪽에는 기업인들과 상류 사회 사람들이, 다른 쪽에는 숙소 주민들과 꽃집 직원들, 그녀의 진정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서 있었다. 구분이나 차별은 없었다. 모두가 단순한 사랑이 아닌 변화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민호는 재단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눈은 어떤 잡지 사진에도 담기지 않았던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종호가 자랑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진정한 감정이 배어 있었다. 결혼식은 숙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판사가 주례를 섰다. 그들의 서약은 영원한 사랑에 대한 전통적인 약속이 아닌 동반자 관계와 변화, 공유된 목적에 대한 실제적인 약속이었다. 하늘이 목매인 목소리로 민호가 말을 시작했다. 당신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으로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동반자로서 매일을 당신과 함께하며 영광스럽게 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민호 씨.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대답했다. 진정한 사랑은 합의나 강요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진실된 의지에서 온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군요. 모든 프로젝트, 모든 꿈, 모든 변화 속에서 당신 곁에 있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이 반지를 교환할 때 이슬비 사이로 햇살이 유리 지붕을 뚫고 정원을 비추었다. 비에 젖은 꽃들이 반짝이는 찐듯했다. 파티에서는 고급 간식과 할머니 박의 집에서 만든 음식이 함께 나왔고 하늘 김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손님들을 지켜보았다. 기업인들은 호스텔의 장인들과 활발히 대화하며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고 상류층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의 극복 이야기에 감탄했다. 해냈어. 민호강이 그녀의 뒤에서 포옹하며 속삭였다. 결혼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일을 말이야. 그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종호강이 할머니 박과 식품 협동조합 확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장벽을 허물었어. 수진박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왔다. 기자들이 열광하고 있어. 사회 계층을 하나로 묶고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를 변화시킨 결혼식. 내일 신문 헤드라인 중 하나일 거야. 단순한 러브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늘, 김이 말했다. 목적이 있는 이야기죠. 파티는 밤새도록 이어졌고 음악과 춤, 수많은 이야기로 가득 찼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때 최후 통첩으로 시작해 가치관의 혁명으로 변모한 놀라운 여정의 일부였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하늘 김과 민호강은 정원에 남아 비 그친 후 맑은 하늘 아래 별빛을 받으며 천천히 춤을 추었다.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알아?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하늘 김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다. 결혼은 해피엔딩이 아닌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사랑과 목적,
변화로 가득 찬 여정은 마치 그날 밤 그들을 둘러싼 꽃들처럼 계속 피어날 것이다. 결혼식 3개월 후 옛 꽃가게는 블라썸 호프 네트워크의 첫 번째 지점으로 탈바꿈했다. 공간은 더 넓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했으며 사회적 사명을 반영한 새로운 요소들이 더해졌다. 하늘 김은 새로 설치된 수직, 정원을 거닐며 치료적 원예 과정 첫 번째 수강생들을 관찰했다. 그 중에는 호스텔의 젊은 장인 지성도 있었는데 그는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꽃 어레인지먼트에 특별한 재능을 발견했다. 꽃이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놀라워요. 그는 라벤더 화분을 살짝 다듬으며 말했다.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달라져서 나가죠. 아버지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 김은 도구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다. 꽃은 공간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요. 문을 여는 종소리가 울리며 종호강이 도착했다. 전 회장은 매주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안을 들고 프로젝트를 방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하늘 씨,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만한 걸 가져왔어요. 그는 오래된 서류 뭉치를 건넸고 손이 약간 떨렸다. 아버님의 치료적 원예에 관한 원본 연구. 자료예요. 회사 자료실에서 찾았어요. 하늘 김은 경건한 마음으로 서류 뭉치를 열었다. 누렇게 변한 페이지에는 다양한 식물 종류와 그들의 치료 효과, 감각 정원을 위한 스케치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아버님은 시대를 앞서셨어요. 종호강이 서류를 보며 말했다. 내가 이걸 더 일찍 이해했다면 아직도 이 꿈들을 이룰 수 있어요. 하늘 김은 원망 없이 대답했다. 아버님이 상상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방식으로요. 그때 민호강이 더 많은 식물을 들고 꽃가게에 들어왔다. 한미그룹의 사장이 된 후 그는 특히 블라썸 호프 네트워크와 연결된 사회적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새로 문을 연 역량개발센터는 어때요? 하늘칠하라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완벽해요. 지성지숭은 부드럽게 그녀에게 키스하며 답했다. 수진, 헬레나, 이 다음 달 강좌 등록을 마무리 중이에요. 50명 정원에 200명 이상이 지원했죠. 종호 리차르도는 두 사람의 모습을 자랑스럽지만 약간의 후회가 묻은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들은 여기서 정말 특별한 것을 만들었어.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숫자와 재정 보고서를 훨씬 뛰어넘는 가치를 지닌 것이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미노 구스타보가 단언했다. 방금 프로젝트를 3개 지역으로 확장하기로 승인했어요. 각각의 센터는 해당 지역사회의 특별한 요구에 맞춰 운영될 거예요. 하늘은 박할머니 도나세파와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식품협동조합은 이제 사회복지관의 무료 급식소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 행사에 음식을 공급할 정도로 성장해 있었다. 가장 놀라운 점이 뭔지 알아요? 그녀는 해바라기 꽃다발을 정리하며 말했다.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의 길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마치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유나 마리아가 새 아이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왔다. 한때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이 여성은 이제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한 의류를 전문으로 하는 재봉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늘씨, 유나는 들뜬 목소리로 불렀다. 팀원들을 위해 새로 개발한 유니폼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전부 재생 원단과 천연 염색만 사용했답니다. 종호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지켜보았다. 회사 공정에 이 제품들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사실 민호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전체 공급망을 재구성 중이에요. 소규모 생산자와 사회적 협동조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죠. 하늘은 아버지와 아들이 관리적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조금 물러났다. 가게 뒤편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향한 그곳 벽에는 아버지의 웃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옆에는 한때 꿈꾸던 블라썸 호프 네트워크 블라썸 호프 네트워크의 초안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그녀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꽃은 정말로 세상을 바꿀 힘이 있군요. 우리는 단지 그 변화를 이루는 올바른 방법을 찾기만 하면 되었어요. 수진이 사무실 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자연요법협회 대표님들이 미팅을 위해 도착하셨어요. 네트워크와의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시네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프로젝트 서류를 집어들었다. 나가기 전 그녀는 아버지 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뿌린 꿈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꽃을 피웠고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삶까지 변화시키고 있었다. 정원에서는 꽃들이 산들바람에 살랑거리며 마치 일어난 모든 변화를 축하하는 춤을 추는 듯했다. 그리고 하늘은 마음속으로 느꼈다. 이것은 훨씬 아름답고 의미 있는 봄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한미그룹의 강당은 기업 구조 조정 후 첫 정기총회로 북적였다. 주주들, 임원들, 그리고 사회적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자리를 메웠는데 고급 양복과 소박한 옷차림의 대비가 흥미로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민호는 네이비 블루 수트를 차려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분기별 실적을 발표하며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감탄할 만한 차분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의 옆에서는 하늘이 새로운 프로젝트들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데이터로 재무 정보를 보완했다. 보시다시피 그녀는 스크린에 표시된 그래프를 가리키며 투자 수익은 전통적인 숫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프로젝트 실행 이후 브랜드 가치 상승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첫 줄에 앉아있던 수지는 다음 발표 준비를 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 보좌관은 실질적인 결과를 목격한 후 특히 새로운 경영 모델에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다. 이제 민호가 이어 말했다. 저희의 성공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하나둘 무대에 올라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성은 치료적 원해 과정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업을 제공했는지 이야기했다. 유나는 이제 전 네트워크에 유니폼을 공급하는 재봉협동조합의 인상적인 수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프로젝트는 하늘이 말을 이었다. 블라썸 호프 네트워크의 확장입니다. 단 3개월 만에 첫 번째 지점이 이미 500가구 이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당 뒤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종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숫자와 권력으로 쌓아올린 그의 제국이 아들과 며느리의 리더십 아래 훨씬 의미 있는 무언가로 변모하고 있었다. 총회 후 참가들이 친목을 다지는 커피타임을 가질 때 하늘은 민호가 국제 투자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분들께선 우리 모델을 다른 국가들에 적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다. 사회적 책임과 이익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걸 이해하신 것 같아요. 사실 투자자 중 한 명이 말했다. 전통적인 기업을 효율성을 잃지 않으면서 사회적 혁신의 모범으로 변모시킨 모습은 정말 영감을 줍니다. 하늘은 이 교류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민호는 유능한 경영자에서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했다. 그의 사회적 사업에 대한 열정은 진실되고 감동적이었다. 하늘 수진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태양이 왔어. 당신들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네. 과거 회사 문서를 폭로했던 전 컨설턴트는 예약된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긴장한 듯했지만 결연해 보였다.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간단히 말했다. 그 문서를 넘겼을 때 저는 분열을 일으키거나 아예 회사를 무너뜨릴 것이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변화의 힘으로 바꿨군요. 때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마주해야 합니다. 민호는 태양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사실 당신을 회사의 윤리위원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태양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제가요? 하지만 누가 우리가 다시는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하늘이 미소 지었다. 게다가 당신의 경험은 사회적 프로젝트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후 박 할머니의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열린 축하 만찬 도중 하늘과 민호는 정원에서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 아버님께서 그 최후 통첩을 하신 지 딱 4개월이 되는 날이 오늘인 거 알아? 그녀는 제스민 꽃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한평생 같은 기분이야.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답했다. 모든 게 이렇게 변하다니 참 놀랍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죠. 그녀가 덧붙였다. 우리 중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나은 미래요. 살롱에서는 손님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로 다른 세계가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소리였다. 정원의 꽃향기가 할머니 박에 부엌에서 나는 향기와 어우러져 따뜻한 환대와 축제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제일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민호가 별을 바라보며 말했다. 간단한 예라는 대답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하늘은 미소를 지으며 수진이 그 터무니없어 보이는 제안을 들고 꽃가게에 나타났던 그날을 떠올렸다. 가끔은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예상치 못한 결정에서 시작되곤 하죠. 그리고 가끔은 그가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하며 말했다. 운명은 우리가 모든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법이에요. 정원의 조명이 부드럽게 반짝이며 그들이 함께 심은 꽃들에 비쳤다. 각각의 꽃은 변화의 상징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으며 마침내 피어날 수 있는 비옥한 땅을 찾은 꿈들이었다. 블라썸 호프 네트워크의 두 번째 지점. 개장식은 봄날의 화창한 아침에 열렸다. 선택된 장소는 더 이상 의미 있을 수 없었다. 하늘의 가족이 운영하던 옛 가게가 있던 자리로 이제는 완전히 변모해 현대적이고 아늑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마치 순환이 완성되는 것 같아. 하늘이 민회에게 말했다. 그녀는 진열장의 마지막 꽃 장식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공간은 옛 가게의 건축적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새 프로젝트에 사회적, 지속 가능한 혁신들을 모두 담아내고 있었다. 수지는 개장식에 참석할 손님들의 도착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한미그룹의 옛 관행으로 영향을 받았던 여러 기업인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재생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하늘씨, 동네 옛 상인인 박씨가 말했다. 이 장소가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걸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버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녀는 감동한 미소를 지었다. 박씨는 그녀의 아버지의 친한 친구로 어려운 시절 가게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켜본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새 공간에서 운영될 사회적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의 멘토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종호강이 조용히 도착하며 오래된 상자를 들고 있었다. 회사 문서고에서 당신 가족의 소유물을 더 찾았어요. 그가 하늘에게 상자를 건네며 설명했다. 오늘 가져오는 게 적절할 것 같았어요. 상자 안에서 하늘은 아버지의 옛 장부를 발견했다. 여백에는 개인적인 메모들이 가득했다. 그가 실현할 기회를 얻지 못한 꿈들, 아이디어들, 프로젝트들이었다. 놀랍게도 그중 많은 것들이 블라썸 호프 네트워크가 실행 중인 것들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아버님은 성우자셨어요. 민호가 하늘과 함께 장부를 넘기며 말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미 수십 년 전에 상상하셨던 거죠. 개장식은 다양한 사회 계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할머니 박과 그녀의 팀은 전통적인 요리와 세련된 프레젠테이션을 결합한 특별한 뷔페를 준비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수직 정원은 주변 도시 건축물과 생동감 있는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민호가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부터 한미그룹은 소규모 기업가들을 위한 전용 투자 펀드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할머니 박의 식품 협동조합 확장일 것입니다. 청중 속에 있던 할머니 박은 감동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의 작은 프로젝트는 이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큰 공간이 필요할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이 이어 말했다. 펀드에서 지원하는 모든 신규 사업은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한 관행과 사회적 프로젝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과 사회적 책임이 함께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습니다. 종호는 예전의 무자비한 사업가와는 다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사회적 기업 모델을 연구하며 회사의 새로운 단계에 자신의 경험을 기여할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다. 하늘아, 리셉션 중에 그가 그녀를 불렀다.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는 그녀를 예약된 방으로 안내했고 거대한 모형이 천으로 덮여 있었다. 내가 개발한 프로젝트야. 네트워크의 영향을 더욱 확장할 방법이지. 모형을 공개하자 하늘은 사회적 원예를 위한 전체 단지를 보았다. 온실, 교실, 치료 공간, 그리고 꽃으로 가득한 작은 중앙 광장까지. 사회적 원예의 핵심 센터가 될 거예요. 종호는 설명하며 그의 목소리에는 드문 감정이 묻어 있었다. 전국에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모델을 복제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이곳은 어디에 위치할 건가요?
하늘이 모형의 세부 사항을 살피며 물었다. 한미그룹의 옛 배포센터 자리예요. 이 지역을 인수한 후에 지었던 곳이죠. 그는 망설였다. 잘못된 결정으로 탄생한 것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방법이 될 거예요. 하늘은 눈가가 젖어오는 것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확장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진정한 변화, 진심 어린 후회와 변화의 욕구의 상징이었다. 아버지도 승인하실 것 같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분은 항상 진정한 성공은 실수를 배움으로 고통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죠. 밖에서는 파티의 웅성거림이 계속되고 있었다. 예전에는 대립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미래 프로젝트에 대해 활발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꽃의 향기는 웃음소리와 부드러운 음악과 어우러져 축제와 희망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민호는 하늘이 여전히 모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놀랍지 않아? 어떻게 모든 것이 변하는지. 변화 그 이상이에요. 그녀는 그의 손가락과 자신의 손가락을 맞잡으며 대답했다. 구원이에요. 언제든 다시 시작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함께 그들은 파티로 돌아갔다. 거기서 수지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리아의 협동조합에서 만든 유니폼을 입은 사회적 프로젝트의 아이들이 꽃과 새로운 시작에 관한 노래를 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장 아름다운 게 뭔지 알아요? 하늘이 아이들의 노래를 보며 말했다. 우리가 심은 각각의 씨앗이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열매를 맺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그녀의 가족이 모든 것을 잃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하늘은 어떤 끝들은 단지 더 크고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미그룹의 민호의 사무실에서 저녁의 산들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그는 아버지가 늘 바라보던 것과 같은 전망 창문을 통해 도시를 내려다보았지만 그의 시선은 예전과는 달랐다. 덜 지배적이고 더 사색적이었다. 하늘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가득 찬 서류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지난 몇 달 동안 전국 각지의 기업과 사회적 조직들로부터 파트너십 제안이 매일같이 들어오고 있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는 책상 앞에 앉으며 말했다. 수진이 방금 국립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제안을 가져왔어요. 어떤 제안이죠? 민호가 물으며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대학에서 지속 가능한 실천과 사회적 기업 가정신 확장 과정을 만들고 싶어 해요. 블라썸 호프 네트워크를 주요 사례 연구로 삼는 거예요. 하늘의 눈빛이 열정으로 반짝였다.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변화의 주체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얼굴에서 몇 달 전 자신을 사로잡았던 그 열정을 다시 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구현할지 구상은 해봤어? 네, 사실 이미 준비했어요. 그녀가 서류를 펼치며 자세한 계획을 보여주었다. 아버지께서 개발 중인 핵심 연구센터를 기반으로 삼을 수 있어요. 꽃집 네트워크에서의 실습 활동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배 기술 연구를 위한 전용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에요. 그때 수진이 영어와 함께 방으로 들어왔다. 한미그룹의 전 회장은 서류를 들고 특별히 기쁜 기색이었다.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그가 말을 시작했다. 방금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나왔어. 태양이 제안한 건 꼭 들어봐야 할 내용이야. 과거 회사의 잘못된 관행을 폭로했던 전 컨설턴트는 이제 새로운 조직 구조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의 경험과 투명성에 대한 헌신은 한미그룹이 새로운 방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피해 가족들을 위한 보상 프로그램에 관한 건데 영호가 계속했다. 태양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분 참여 기회까지 포함해 확장하자고 제안했어. 하늘과 민호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이는 과거 피해자들을 사업의 파트너로 만드는 과감한 제안이었다. 이건 권력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야. 민호가 고민하며 말했다. 진정으로 경영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겠네. 바로 그거야.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게다가 시장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다른 기업들도 자신들의 거버넌스 방식을 제고하게 될 거야. 조용히 있던 수진이 입을 열었다. 이미 여러 기업에서 우리의 경영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번 제안까지 더하면 진정한 기업 혁신 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하늘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밖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다. 대학 핵심 연구센터, 보상 프로그램, 경영의 민주화. 우리가 심지도 않았던 꽃을 수확하는 기분이에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무슨 뜻이야? 민호가 다가오며 물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그룹을 향해 돌아서며 설명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저 옳은 일을 하고 과오를 바로잡으려 했죠. 하지만 매 행동이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어요. 관여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가져왔고요. 영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했다. 계획을 넘어서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정원처럼 말이지. 바로 그거예요. 하늘이 환하게 웃었다. 이제 이 경험을 지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영감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수지는 이미 태블릿에 메모를 시작했다. 실용적인 면모를 늘 유지하는 그녀였다. 국제 행사를 열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건 어때요? 전통적인 기업을 사회 변화의 주체로 바꾸는 방법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 새로운 모델의 상설 전시장으로서 우수성 센터를 활용하는 거죠. 민호는 가능성에 흥분하며 덧붙였다. 남은 오후 시간은 다양한 제안을 다듬고 더 큰 확장과 영향력 계획에 통합하는 데 할애되었다. 숫자로만 성공을 측정하던 종호는 이제 프로젝트의 사회적 측면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오렌지색으로 물들일 때 하늘과 민호는 블라호프 네트워크의 첫 번째 지점으로 돌아왔다. 그 시간대라 공간은 한적했고 치료적 정원 가꾸기 수업을 듣는 학생 몇 명만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가끔 생각해요. 민호가 하늘에게 물을 주는 걸 도우며 말했다. 아버지가 그 최후 통첩을 안 내렸다면 어땠을까? 하늘은 지난 여정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아마 우리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겠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처음에는 강요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진정한 선택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넘어선 더 큰 사명으로. 민호는 그녀를 뒤에서 안으며 함께 심은 수직 정원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불과 일주일 전에 문을 연 사회적 원예 우수성 센터를 비추고 있었다. 한미그룹의 옛 물류센터였던 이 복합단지는 이제 색과 향의 도시 오아시스로 변모했다. 하늘은 복도를 걸으며 각기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수업들을 살펴보았다. 한 교실에서는 지성이 스트레스 받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치료적 정원 가꾸기 세션을 진행 중이었다. 그의 능숙한 손길은 참가자들이 미니 정원을 만들도록 이끌었고 각 식물의 치료적 효과를 설명했다. 회의실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사람들이 흙을 만지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 정말 놀라워요. 아침 점검을 함께 하던 수진이 말했다. 식물들은 우리를 더 본질적인 것과 다시 연결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하늘은 실험용 온실에서 유기농법을 배우는 아이들을 보며 대답했다. 이 센터는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섰다. 다양한 프로젝트가 유기적으로 얽힌 사회 변화의 실험실이 되었다. 할머니 박의 협동조합은 이제 커뮤니티 정원에서 재배한 재료로 건강한 식생활 워크숍을 제공했다. 하늘씨, 유나가 교실에서 나오며 부르짖었다. 엄청난 걸 보여줘야겠어요. 재봉실 코디네이터는 센터에서 재배한 식물 섬유로 만든 특별한 직물을 들고 있었다. 우리 유니폼을 위한 완전히 지속 가능한 소재를 개발했어요. 그들이 이 혁신적인 직물을 살펴보는 동안 민호가 국제적인 기업인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이 프로젝트는 모델을 재현하고 싶어 하는 여러 나라의 사회적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여기 이 모든 것에 주역이 있습니다. 민호는 목소리에서 자랑스러움이 묻어나도록 하늘을 소개했다. 제 아내가 단순한 원예 프로젝트를 사회적 영향력 운동으로 바꿨습니다. 하늘은 칭찬에 살짝 얼굴을 붉혔지만 이 기회를 빌어 자신의 비전을 공유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센터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작동하며 각 프로젝트가 서로를 양분하고 강화합니다. 방문객들은 복합 단지를 둘러보며 각 이니셔티브를 알아갔다. 실험용 온실부터 치료실,
레스토랑 겸 학교부터 지속 가능성 연구실까지 모든 공간에서 변화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가장 인상적인 건 투자자 중 한 명이 말했다.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모델을 만드신 거예요. 방문 중 조용히 도착한 종호가 대답했다. 진정한 성공은 스프레드시트에 숫자로만 측정되지 않는다는 걸 어렵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변화된 삶들에 있죠. 방문객들이 떠난 후 하늘은 단지 중앙 정원에서 잠시 고요함을 찾았다. 여기 정성스럽게 설계된 화단 사이에는 그녀의 아버지를 기리는 작은 플라크가 있었다. 모든 정원은 꿈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분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민호, 강의 목소리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 이 공간뿐만 아니라 당신이 고통을 이렇게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꾼 걸 말이죠. 하늘김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여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꽃 피우는 방법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사회적 기업가 정신 과정을 듣는 학생들이 새로운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위해 묘목을 들고 지나갔다. 그 중에는 예전에 쉼터에서 절망에 찬 얼굴을 하고 있던 이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목적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가끔 생각해요. 그녀가 깊이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당신 아버지의 최후 통첩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일어났을까? 아마 아닐 거예요. 민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우주가 가끔은 구분기를 통해 우리를 정확히 필요한 곳으로 이끄는 방식은 정말 놀라워요. 수진박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서류 가방을 들고 다가왔다.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방금 대학에서 확인이 왔어요. 확장 프로그램이 승인됐고 다음 학기부터 시작하기를 원한대요. 이 소식은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신호였다. 대학과의 협력은 연구와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작업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었다. 하늘씨, 수진이 계속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우리의 치료적 정원, 가꾸기 모델을 글로벌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사례 연구로 사용하는 데 관심을 보였어요. 하늘은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그들이 옳은 길 위에 있다는 확인이었다. 심은 각각의 꽃, 닿은 각각의 삶, 이뤄낸 각각의 꿈이 훨씬 더 큰 정원에 기여하고 있다는 재미있죠. 그녀가 정원의 꽃들을 찾아온 벌새를 바라보며 말했다. 때론 모든 것을 잃어야만 우리가 훨씬 더 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게. 해질녘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할 때 하늘과 민호는 그날 센터를 떠났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네트워크의 첫 번째 지점이 된 옛 꽃가게 앞을 지났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다. 모든 꽃은 피워야 할 때가 있어요. 하늘이 아버지가 자주 하던 말을 떠올리며 속삭였다. 때론 인내심을 가지고 정원을 잘 가꿔야 할 뿐이죠. 소식은 평범한 업무일의 아침에 도착했다. 블라썸, 호프 네트워크가 국제사회 혁신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인정은 프로젝트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기업을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변모시킨 방식에 대한 것이었다. 프로젝트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준비해야 해요. 수진이 기획회의 중 제안했다. 어떻게 시작되어 무엇으로 변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한미그룹의 회의실에서 민호 옆에 앉아있던 하늘은 여정을 기록한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옛, 꽃가게 리모델링 전의 쉼터, 직업훈련 과정의 첫 번째 학생들. 각 사진은 변화의 이야기 한 부분을 담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민호가 깊이 생각하며 말했다.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업이 수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걸. 기업의 사회적 프로젝트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종호가 덧붙였다. 이 상을 활용해 더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전환하고 싶은 다른 기업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디어는 빠르게 힘을 얻었다. 곧 수지는 블라썸 호프 네트워크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발된 방법론 배운 점, 그리고 특히 개인적인 변화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데 전념하는 팀을 이끌게 되었다. 이것 봐요. 하늘이 미소를 지으며 민호에게 치료적 정원 가꾸기 첫 과정을 수료한
쉼터 거주자들의 최근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제는 모두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는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되다니 정말 놀라워요. 그가 그녀를 안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내린 각각의 결정, 도움을 준 각각의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날 오후 우수성센터에 새로운 수직 정원을 설치하는 것을 감독하던 하늘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다. 회사의 과거에 관한 문서를 공개했던 전직 컨설턴트 태양이가 흥미로운 발견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었다. 오래된 기록에서 이걸 찾았어요. 그가 누렇게 변한 봉투를 건네며 설명했다. 모든 일이 있기 전 당신 아버지와 종호 강림 사이에 오고 간 편지들이에요. 편지들은 두 사람의 진정한 우정,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 사회 변화를 위한 공유된 꿈들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치 운명이 완전히 한 바퀴 돌아 그 꿈들이 비록 완전히 다른 형태로지만 결국 실현되도록 허락한 것 같았다. 가끔 생각해요. 하늘김은 나중에 민호강과 함께 편지를 읽으며 말했다. 이 모든 건 일어나기로 정해진 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올바른 길을 찾기만 하면 됐던 거죠. 시상식 준비는 네트워크 전체를 움직였다. 할머니 박과 그녀의 팀은 커뮤니티 정원에서 재배한 재료로 특별한 뷔페를 준비했다. 유나와 재봉실은 이 행사를 위해 지속 가능한 의류 컬렉션을 개발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기여하고 싶어 했다. 가장 아름다운 점이 뭔지 알아요? 수진박이 준비 상황을 지켜보며 말했다. 최후 통첩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정성 있고 변혁적인 무언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상식 전날 밤 하늘김은 우수센터 정원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사색 장소였다. 그녀와 수많은 사람들이 심은 꽃들 사이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해를 따라가는 해바라기에 아버지의 미소가 자라기 시작한 나무들의 깊은 뿌리에 아버지의 힘이 배어 있는 것 같았다. 모든 꽃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는 늘 새로운 학생들에게 말했다. 모든 사람이 피어날 때가 있는 것처럼요. 민호강은 그녀가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생각해?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 중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때론 모든 것을 잃어야만 우리가 훨씬 더 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론 그가 덧붙였다. 진정한 목적을 찾기 위해 최후 통첩이 필요하죠. 두 사람은 첫 별이 하늘에 나타날 때까지 정원에 머물렀다. 다음 날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것이다. 동화처럼이 아니라 사람들이 변화에 씨앗을 심기로 결심할 때 변혁이 가능하다는 증거로 반 하느라. 민호강이 부드럽게 불렀다. 내가 숫자만 보던 곳에서 아름다움을 보도록 가르쳐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는 그녀가 답했다. 아픔을 목적으로 바꾸는 걸 도와줘서 고마워. 주변의 꽃들은 밤바람에 살랑거리며